네, 안녕하세요. 김용훈 노무사입니다. 쟁의 행위를 할 때 거쳐야 되는 절차 중에 대표적인 절차가 찬반 투표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조정 전체주의라고 하죠. 조정을 앞에 두고서 조정을 거친 다음에 쟁의를 해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절차 제한 중에 하나입니다.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판례 법리로 이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정은 어떨까요, 그죠? 조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쟁행위를 단행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쟁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는 거냐? 자, 이게 다퉈진 사건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소개해드리고 판결의 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지역에 택시 노조가 있었고요. 이 택시 노조가 택시 노련에다가 교섭권을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거죠. 위임을 해서 교섭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교섭이 결렬이 됐어요. 결렬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신청했냐면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중노위에서는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원래 조정은 누가 하는가 하면 이 사업장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하거나 혹은 이게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걸친 사건인 경우에는 중노위에서 이제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노위가 이 사건은 우리가 해야 될 사건이 아닌 것 같고 지금 S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해야 되는 사건 같다. 그래서 신청을 반려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제가 이제 판례에서 볼 때는 이건 2 이상의 지방노동위에 걸쳐 있는 사건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중노위가 해야 되는 사건이 맞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설사 이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장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이게 잘못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진호위로 이송을 해야 돼요. 신청을 반려하는 게 아니고 이 케이스에는 신청을 반려를 해버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경우는 중노위가 관장을 해야 되는 사건 혹은 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 사건인데 그걸 반려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택시 노조에서 파업 시기를 공표하고 파업을 했어요. 어떻게 한 거죠? 예, 조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측에서는 야 이거는 불법 파업이다. 위례가 업무방해죄로 노조 간부를 기소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조정에 대한 관할은 약간 차치하더라도 조정을 거치지 않은 거죠. 그럼 조정을 거치지 않은 쟁의 행위는 정당한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법리가 되게 됩니다. 한번 그 판례 법리를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한 관할 문제와 이송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 판례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2 이상의 진호위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경기라든지 서울이 걸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중노위 관할에 속하는 게 맞다. 이게 그러니까 중노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반려 처분을 잘못한 거다. 이걸 하나 인정하게 되고 두 번째로 이게 경우에 따라서 중노위 관할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할이 잘못됐으면은 이걸 이송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송을 하지 않고 이걸 반려한 거기 때문에 이 반려 처분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건 이송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반려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파업을 한 데는 일정 부분 노동위원회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게 반려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정 절차는 거치지 않은 거죠. 조정을 거치지 않고서 파업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 파업은 정당한 파업인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학자들의 시각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조정 전체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과는 무관한 거다. 그냥 이거는 정당성과는 관계가 없다. 그냥 이걸 통해서 거치지 않게 되면 그냥 처벌을 함으로써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조항인 것이지 전체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과는 무관한 조항인 거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따지지 말자.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구체적으로 따져봐가지고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판례의 시각은 두 번째 견해에 가까워요. 이걸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혹은 이것과 정당성은 전혀 무관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따져볼 때 뭘 따져보는가 하면 이걸 본다는 거죠. 일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조정에 대한 이 규정 취지는 쟁의 행위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 쟁의 자체를 금지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도와주겠다는 거죠. 이걸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회피할 기회를 주겠다 이런 것이지 이 쟁행이 이거 하지마 이런 걸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았더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행인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겠다는 거야. 즉 무조건 일률적으로 이 쟁의는 정당성이 결여가 된 거야 그렇게 보지는 않겠다. 다만 따져는 보겠다는 거예요. 이 위반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안정이라든지 사용자의 사본형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이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정당성을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판례의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이 조정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뭐 반드시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가 된 거냐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 쟁행위를 회피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금지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닌 거니까 이걸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성이 없는 쟁행이 그렇게 보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정당성과는 무관한 제도로 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정당성하고도 관계가 있다. 단지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고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자, 조정에 대해서는 쟁행에 대한 찬반 투표하고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그 사정을 살펴서 정당성을 판단하겠다. 이게 판례의 태도로 돼 있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판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전치에 대한 판례도 중요한 판례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